이렇게 해서 A급 수학 중3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차가 모두 D가 됐을 때 A는 B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B의 값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그리고 D가 2일 때 A하고 B의 값을 구해줘라. 이런 얘기죠. 일단은 두 근의 차 이런 녀석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겠느냐. 예를 볼게요. 두 개의 근의 차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알파와 베타의 합은 근계수 관계를 통해서 얘를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이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도 역시 근계수 관계를 통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수로 나와 있는 A, B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근의 차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누구는 절대값은 차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근의 차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어떤 표현이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여기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계수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건 어떤 녀석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녀석을 이용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두 근의 차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쓰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두 개의 근이라는 거는 어떤 녀석이죠? 두 개의 근이라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다른 계수가 사용되어 있지만 근의 공식이 원래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두 개의 근의 차이를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는 4를 가지고 소구가 될 거고 이쪽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 어떻게 되겠다? 차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2a분의 2배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가 소구되면 어떻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차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해하시죠? 두 개의 근을 근의 공식에서 나와 있는 이 녀석을 뺀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두 근의 차가 왜 D죠? C를 안 쓰고 그죠? D를 쓴 이유는 뭘까요? A, B 다음에 C면 되겠죠? D를 쓴 이유는 여기에 판별식에 그죠? 판별식이 우리가 D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D라고 표현하는 것이라서 판별식으로 나타난다 해요. 결국은 두 근의 차라는 건 판별식으로 나타난다. 그거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계수의 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근의 차를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을 쓸 수 있느냐. 쟤는 첫 번째 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가 되죠. 마이너스 2a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4b가 됩니다. 그렇죠? 이 녀석과 누가 같다는 것이죠? 저 두 번째 이 녀석의 근계수 관계 이를 이용한 명식을 찾아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의 제곱 그리고 빼기 두 근의 곱은 a가 되죠. 그래서 4a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4a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4b 다 쓸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4b 제곱 더하기 4a가 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4로 다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 빼기 b는 0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얘를 풀어내라 이런 얘기인데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죠? 이 녀석은 A하고 B 두 개의 미정계수가 사용되어진 식 하나죠. 그러니까 A, B에 대한 어떤 형태? A, B에 대한 부정강정식의 형태가 되었다. 미지수는 두 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정강정식의 형태가 됐는데 지금 첫 수는 A하고 B에 대한 2차죠. 2차의 부정강정식이다. 그럼 2차의 부정강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느냐? 강제를 인수분해하는 형태를 잡아서 그 녀석을 우리가 그 고백골로 표현해서 그 조건을 찾아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A-B에 A 플러스 B 더하기 A-B는 0의 형태가 되었고 그럼 얘는 뭐죠? A-B로 묶어냈을 때 A 플러스 B 그리고 더하기 1은 0이라는 오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고배 결과가 0이라는 것은 얘가 뭐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것을 뜻해요. 그렇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것을 뜻한다. 다른 조건이 없으니 얘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A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0이 될 수 없죠. 즉 A하고 B가 같아야 0이 될 수 있는데 얘는 0이 될 수 없다. A-B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B가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니 당연히 B를 A를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의 꼴로 찾아지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이제 두 분의 차가 모두 D가 될 때, 그런데 D가 2로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분의 차라는 건 요 녀석으로 잡을 수 있죠. 요 놈과 요 놈이 뭘로 같다? 2로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얘하고 얘가 2로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4a제곱 마이너스 4b가 이제 두 분의 차가 나오는데 2로 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잘못됐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분의 차라면 절대값인데 얘는 제곱을 이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제곱해서 나왔던 얘가 2인 걸 쓴 거고 우리는 얘를 제곱해서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의 식으로 표현을 한 거다. 그렇다면 얘는 누가 돼야 돼요? 2의 제곱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항상 내가 무엇을 미지수로 놨었던 건지 무엇을 이용해서 식을 세웠던 건지가 명확하게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써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써두고 얘가 어떤 녀석인지를 이제 알고 풀어야 그래야 끝까지 틀리지 않게 잘 풀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즉 4가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A 제곱 빼기 B 4가 약분되니까 그죠? 빼기 1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B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 다시 대입을 해주면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 빼기 1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 A 더하기 1이 0이다. 그 얘기는 A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임을 뜻하죠. A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임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 거예요. 사실은 얘가 A하고 B에 대한 식이고 A하고 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주어진 거예요. D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하나의 문자를 소구시키고 싶다. 그러면 대입법 쓴 거예요. 자,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잡아갔고 그래서 A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B가 어떻게 되죠? 이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이때 B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잡으라고 했으니까
a가 b보다 작은 거는 얘는 아니죠. 요 놈이 해가 된다.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다 라는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차라는 것은 절대값을 의미하는데 그 식은 어떠해서 그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주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의 경우가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나타난다. 요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 이용해도 돼요. 두 분의 차를 a분의 루트 d 요런 꼴로 찾아주면 a분의 루트 d의 꼴로 찾아주면 얘도 역시 뭐 계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얘를 이용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냥 공식에서 나온 녀석이었구나. 이런 형태를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가 판별식의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어서 19번 문제예요. 19번 문제는 알파라는 값이 주어졌고 그 녀석 알파를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진다. 근데 그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가 유리수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유리수의 개수에 대해서 무리수의 근이다. 그럼 얘는 어떤 형태의 혈례근이다 라는 상황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편합니다. 혈례근을 갖는다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례근에 대한 증명은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우리가 혈례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의 근을 뭐라고 놓자? p 더하기 루트 q라고 하면 p 마이너스 루트 q가 역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방법이죠. 얘를 대입해 주는 거죠. 얘는 p가 유리수, 루트 q가 무리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얘를 대입해서 식이 하나가 쭉 나올 거고 그걸 만족할 때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해봅시다.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해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대입해 주면 a의 p 플러스 루트 q의 제곱이죠. 더하기 b의 p 플러스 루트 q가 나옵니다. c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우리가 정리를 빨리 해볼게요. 얘는 p제곱에 a가 있죠. a의 p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q, aq가 나옵니다. aq 그리고 유리수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bt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무리수 파트가 나올 거고 더하기 c 이만큼이 유리수 부분이 나오죠. 이만큼이 유리수. 그 다음 무리수 부분은 더하기 어떤 거? 여기에서 2배의 p 곱하기 루트 q니까 이 ap의 루트 q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b 루트 q가 되겠죠. b 루트 q. 그러니까 얘를 루트 q에 대해서 묶어주면 더하기 b의 루트 q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형태에서 얘도 유리수죠. 요거 여기까지가 유리수가 되는 거고 무리수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리수 파트죠. 요만큼이 무리수 파트.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 무리수와 유리수의 합이 0이다. 그런 거는 얘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AP 더하기 B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무리수에 곱해져 있는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거? AP제곱 플러스 AQ 더하기 BP 더하기 C도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베타라는 다른 근이 T-루트 Q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얘를 대입해서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0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입했을 때 이거와 똑같죠. 어디에 부호만 다르죠? 마이너스 루트 Q와 마이너스 루트 Q니까 얘의 부호만 달라요. 그래서 얘가 0인 거 동일하고 여기 그다음 마이너스의 요거 결과도 동일하고 그래서 당연히 얘도 근이 될 수 있다. P가 유리수고 루트 Q가 무리수인 상황에서 Q는 유리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혈내근에 대한 증명이에요. 혈내근에 대한 증명을 간략하게 일단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리계수에서 혈내근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풀이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혈내근의 형태니까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했다면 그 베타는 어떤 것이 된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의 공식의 꼴이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과 차로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 혈내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파 외에 근 베타가 존재할 때 알파 베타에 결국은 뭘 구하라? 곱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알파와 베타의 곱을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와 베타의 곱이라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곱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4분의 1 빼기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혈내근의 형태가 나오면 알파와 베타의 합도 유리수로 나오게 되죠. 이 두 녀석의 합은 당연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죠. 루트 5 그 무리수 부분이 소거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합은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곱과 합이 주어졌으니 알파와 베타의 99제곱을 구하라. 이 얘기는 뭐가 되죠? 1번 알파 베타의 전체 99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녀석은 마이너스 1의 99제곱, 즉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은 알파 베타 곱의 전체의 짝수 제곱이니까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x의 5제곱을 x의 4제곱과 세제곱을 사용해서 표현하라, 나타내어 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차 계수가 1이라고 주어졌고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x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의 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 꼴 0의 꼴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의 5제곱을 x 4제곱과 x 3제곱을 사용해서 표현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보이시죠? 얘는 어떻게? x제곱이라는 것이 x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누구? x 세제곱을 곱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정식에서 x의 값 해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얘는 곱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혹은 0이 얻어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곱해주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x의 세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저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x 5제곱은 x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x의 10제곱을 1차식의 x에 대한 1차식의 꼴로 나타내라, 표현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쓸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x제곱은 이렇게 2차식은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5차식은 4차와 3차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즉 무슨 얘기냐? 차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줄여줄 수 있겠다. 차수를 다운시켜줄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x10제곱을 차수 다운시켜서 표현해주는 이런 꼴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를 이어보면 차수 다운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저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x의 10제곱이라는 녀석은 x 10제곱은 여기서 x 5제곱의 제곱이죠. x 제곱의 5제곱을 쓰는 것보다는 x 5제곱의 제곱을 쓰는 것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죠? x의 10제곱이라는 것은 x 5제곱의 제곱이다. 그것은 요놈 x 4제곱 더하기 x 3제곱의 전체의 제곱이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잡을 수 있겠다? x 세제곱을 묶어내면 x 세제곱에 x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녀석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제곱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써도 되고 차스다운은 얼마든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충분히.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x 6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요 놈을 또 다운시켜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죠? x 6제곱이라는 녀석을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5제곱을 얘를 잡아도 되고 그렇죠?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x의 5제곱에 곱하기 x의 곱하기 요 놈은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를 얘한테 분배해서 또 얘를 차수를 줄여내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5제곱이 x의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니까 얘한테 x를 곱해서 또 x 5제곱을 만들어서 또 다운시키겠다.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차수를 다운시키는 형태로 다 표현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좀 재미있는 거를 하나 한글을 만들어내서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면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나오죠. 그죠?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도 x의 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으니 양변에 x를 더해도 이 등식은 성립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x라는 것이 2x 플러스 1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잡아도 돼요. 이해가시죠? 이걸 찾아서 계속 다운시켜도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자꾸 해봐야 돼요. 그죠? 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결론은 쓰지 않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을 거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차수다운 시켜주는 형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산은 각자 해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상까지 배웠던 친구라면 x의 10제곱을 어떤 녀석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의 형태로 표현해서 그 놈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편례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편례근의 존재 그리고 차수다운하는 기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런 방정식 두 개의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참이되게 하는 실수인 x의 y의 값을 구하라. 실수인 x, y의 값. 그렇죠? 실수인 x, y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사실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죠?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실근이다. 실근인 x하고 y의 값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얘를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왜냐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얘를 풀어보겠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x제곱에 x1차항은 여기밖에 없죠. 마이너스 6y의 x 이렇게 거꾸로 x를 마지막에 써주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다는 얘기는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개수로 바라보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더하기 10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뭐 그래 공식을 그대로 써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판별식의 조건을 써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실근의 조건을 써주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판별식을 써도 되고 어떤 형태? 근해 공식을 써도 되고 그렇죠? 근데 뭐 근해 공식을 쓴다고 하면 얘는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을 써주죠. 얘는 분모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쓸 필요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얘는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3i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제곱 9i 제곱 마이너스 10i 제곱 더하기 2y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근이 된다. 그런데 얘는 3i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얘가 마이너스의 y 제곱으로 마이너스 묶어주면 y 제곱에 마이너스 2y의 더하기 1 이런 꼴이 되니까 이 녀석이 완전 제곱의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되냐?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의 형태가 됐는데 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제곱은 실수의 제곱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옆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인데 말이 되나요? 실수라는 거는 x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x 역시 실수가 되는 거고 y 역시 실수가 되는 건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판별식의 안에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사실 이제 허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허근의 존재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3-1 과정까지는 허근 말고 어떻게 얘기하죠?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이 없게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 즉 y-1의 제곱이 0이 되어야 하므로 y-1의 제곱이 0이 되어야 하므로 y가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y가 1이 됐다.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이 뭐가 되냐? x가 y에 1을 대입해주면 뭐가 되죠? 그렇죠? 3 나오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겠다? x의 근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y에 1을 대입해주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3y가 되는 건데 y 역시 1이니까 x는 3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면 얘를 y를 다시 이 2차 방면 2차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x에 대한 2차 방식을 다시 풀어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뭐하러 그렇게 하냐? x를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주면 x의 값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만 썼으면 요거를 쓰지 않았다는 거니까 다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솔2 똑같아요. 뭐냐 하면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얘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y에 대한 뭐 2차 방정식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건 생략할게요.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쓰는 거냐면 실수의 조건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실수는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 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완전한 제곱의 식, 제곱식의 합의꼴로 표현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어떤 걸 사용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면 어떤 형태가 된다? a도 b도 모두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즉 완전한 제곱식의 합의꼴로 이 식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쵸? 합의꼴로 식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수분해가 돼서 제곱 더하기 제곱 또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꼴이 되고 우변이 0이라면
당연히 A하고 B하고 그 안에 있는 제곱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모두 0이어야지만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최고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는 둘 다 모두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조건을 사용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이 하나인 이런 형태. 결국은 이제 부정방정식의 꼴이 되죠. 2차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또 다른 해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런 얘기예요. 얘를 만들자.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은 어떤 녀석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일단 쓸게요. 10y제곱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6xy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이 0이 되는 거겠죠? 이건 일단 0을 제외하고 제곱식이 합으로 표현하는 것만 일단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놈은 누굴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요걸 먼저 봐야 돼요. x하고 y에 곱의 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x제곱이 있다. 얘를 해결해야 되는 y제곱의 개수는 누가 돼야 되느냐? 절반의 제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x제곱 마이너스 6xy 더하기 9y제곱 절반 마이너스 3y의 제곱 9y제곱이죠. 요런 형태 요걸 찾으면 되겠다는 거죠. 요거 하나 남았고 그러면 얘가 10y제곱이 한 분리가 돼서 여기에 y제곱이 나온다는 거고 마이너스 2y겠고 더하기 1 돼서 나왔죠. 얘도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y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0이 됐다. 따라서 얘가 0이고 얘도 0이어야 한다. 그런 거가 되죠. y가 1이고 요거 0이어야 한다. x-3y가 0인데 y가 1이니까 x는 3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풀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y-1의 제곱이 0이 돼야 된다는 게 보이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게 결국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요거 근의 공식에서 그렇죠? x가 3y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합의꼴로 표현한다는 것도 역시 같은 그런 풀이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바라보는 시각을 저 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조금 바꿔서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볼 것이냐, 혹은 실수 조건이니까 실수의 형태에서 실수 조건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제곱식의 합의꼴이 0이 된다 등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